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뉴스 같이 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경향신문에서 문 대통령 취임 1년 소리만 요래했던 일자리 창출해서 3% 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정부에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좀 이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그 출범 1년을 맞이하면서 왜 일자리 대통령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직접 무슨 이렇게 인강하듯이 그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러던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성장과 고용 선순환이 깨져 해서 그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게 미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경향신문에서 다뤘는데요. 대부분 뭐 언론들 다 읽어보니까 비슷한 이런 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1년 만에 갑자기 청년 일자리를 늘려라라고 하면은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공장 자동화라는 거 아시죠? 사무 자동화. 자,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보시면요. 사람이 일 안 해요. 기계 이런 장비들이 다 일을 하고요.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일만 대부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 관련된 부분도요. 여러분들 대부분 컴퓨터로 일을 하잖아요. 과거 같으면요. 컴퓨터 여러분들 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죠. 이 그 서류 손으로 썼던 서류를 이 그 타이핑해서 옮겨주는 것도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다 개인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화라는 이름 아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 왔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일거리 중 작은 일거리를 위해서 사람을 뽑았지만 그 사람의 일을 시키다 보니까 좀 더 괜찮은 그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보이면서 다른 직무로 전환해서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 전환도 해주고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을 할 때 상당히 괜찮은 인재를 또 선발할 수 있고 이런 구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전부 없어졌죠. 전부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단 1년 가지고 사실 평가하는 거 좀 어렵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자동화를 없앨 수도 없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그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이나 변화가 가장 빠른 것의 산업을 혁신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글쎄요, 기업하기 쉽지 않죠. 한때는 이런 창업 쪽으로 다 밀어뻥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취업이 뭐 대세다 하면서 다시 좀 이런 일자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아마 관련된 평가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아시아 경제에서 일 찾아 산만리 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그 매달 나오는 잡지 노동 리뷰에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노동 리뷰니까 뭐 잡지는 아니고 어떤 학회지 같아요. 이쪽에 관련된 그 연구 중에 이 수도권으로 청년층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역 시도 쪽으로 사람이 모이고 있고요. 특히 25세에서 29세 연령층의 이동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딱 정리를 좀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20대 후반에 이동성이 강화가 되는데 대학 진학률도 늘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지역에 대학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런 괜찮은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뭐 서울이나 이런 지방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가 또 늦어지면서 결국은 20대 후반에 상대적으로 지역을 이동하는 이 경향이 상당히 짙어졌다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후반에는 수도권 지향성이 두드러진다. 사실 여러분들 그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실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업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그 논문에서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업의 그 일자리의 한 70%가 서울권에 있고 그 중에서도 양질의 서비스업의 일자리 대부분 서울에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저도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기왕이면 같은 일을 하고 비슷하게 연봉을 받을 거면 차라리 수도권이 낫지 않냐 먼 미래를 봤을 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기업들이 아시겠지만 그 혁신도시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좀 쉽게 볼 수는 있는데 공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도권을 선호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취업 컨설팅을 했던 한 그 이 회원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꽤 괜찮은 물류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일을 하니까 본인이 계속 지방에 있고 상대적으로 좀 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서울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다시 왔다. 이런 사례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일자리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뭐 문화 생활이라던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이제 한화 갤러리아 인턴 공채 정규직 전환 70%에 달해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기업에서 좀 내려고 좀 이렇게 부탁해서 나온 기사로 보여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그 뉴스 기사들 잘 보면요. 이런 기업에서 일부러 낸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기사들의 특징은요.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과정으로 채용을 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렇다라는 거를요 신문 기사나 아니면 이런 그 경제 주간지 등에다가 이런 걸 되게 자세히 내놓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채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서비스업에 관련된 회사들이요 인턴 후 정규직 채용 전환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조기 퇴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요. 왜냐면 이게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피지컬로 몸으로 일하는 부분도 있는 업이잖아요 이쪽이. 그리고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기 퇴사율도 높기 때문에 기왕이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만두지 않고 일 잘할 사람 와라. 이 우리 취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그 회사 어떤지 한번 일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번씩 그 기회를 엿보는 이런 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답보가 돼야 되는 거는요. 반드시 정규직 이거 본인도 업무 역량으로 직무 역량으로 평가를 받고 본인도 의사가 있고 괜찮다고 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될 수 있게끔 제도화 돼야 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좀 문제죠. 여기 70%면 여러분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할 때 대졸 수준 채용에서 보면 거의 한 2에서 3%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한화 갤러리가 70% 정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대부분 제가 경험해본 그 회사들은요, 30%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주의 인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 트렌드, 인사이트를 향상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여러 가지를 뭐 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평판 면접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이런 정규직 그 전환을 전제로 하는 인턴 채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팀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 점수가 갈 것이라고 좀 착각하는데 대부분 이런 평판 조회에 기반한 이런 채용 같은 경우는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실무자급에서 평판을 조회해보고 괜찮은 사람을 실제로 최종 면접에 기회를 줘서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가시면요, 당연히 프로젝트 수행하고 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실습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실무자 레벨에서 같이 나를 가르쳐주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혹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인턴 실습 일지를 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주류 회사인데 인턴 실습 일지를 딱 봐가지고요. 매일매일이 다르게 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겨워서 막 비슷하게 쓴 사람이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주냐 마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업마다 전부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 괜찮으니까 좀 지원 좀 해달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갤러리아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기사 꼭 스크랩 해놨다가 보시고요. 지금 만약에 취업준비생이 아닌다 하더라도 지금 2학년 3학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서비스 계통 쪽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기사들을요 미리미리 스크랩 해두세요. 왜냐면 내가 취업하려고 할 때 이 기사 찾아보려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꼭 스크랩을 해놔라. 그리고 링크만 걸어두지 마라. 링크는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퍼가지고 어디 파일을 좀 해놔라. 과거에는 뭐 워드나 한글 파일 해놨는데 요즘은 뭐 네이버 메모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메모장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사용해봐라. 이런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공무원 말고 뭐가 있겠어요 해서 꽤 긴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텍스트는 빼고요. 여기에 나온 그 그래픽 파일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 취준생 3명 중에 1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쏠림 현상이 매우 심화되어 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민간 아까 제가 아파도 얘기한 부분인데 민간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죠. 예. 그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알아둬야 되는 게요. 저는 좀 생각이 있는 게 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요 이미 경영의 과학화가 완전히 딱 돼 있는 상태라서요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여러 기법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의 일을 몇 명이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고용하려는 여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의 이런 산업에 대한 그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그런 새로운 일에 대해서 진입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온도차가 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구급 전체 지원자 현황에서 2017년 22만 8천 명으로요. 예. 2013년부터 데이터를 보면 어떻죠? 엄청나죠?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 취업준비생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다가 안 되면 아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그 레벨에서 떨어지면은요 아 공무원 해야겠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2만 8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연결된 기사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청년 취업준비생 준비 분야 해서 당연히 일반직 공무원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36.9%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요, 뭐 공영기업체, 공기관이죠. 그리고 고시 및 전문직 이것도 결국 자격증 시험에 기반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원 임명도 결국 공무원이거든요.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겠다는 20.6%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이런 그 임금 체계나 노동이나 아니면 고용 보장에 대한 불신이 청년들한테 매우 깊어요. 근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취업 준비하는 세대들이요. 어렸을 때 IMF를 겪은 부모님들,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그런 경제 위기를 겪었던 세대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된 사회를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 선호 직장도 조사한 거 보면은 네 압도적이죠. 네 이런 그 국가기관이나 뭐 대기업 공공기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 여러분들 나오는 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면 실제로 참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졸 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 동기 보면 직업의 안정성, 예,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좋은 근무 환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보다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 고용의 안정성이 높다고 하면은요, 사실 갈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30대 청년 근속연수 분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이 45.29%.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퇴사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최근엔 뭐 퇴사 학교니 퇴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니 하면서 퇴사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조사가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 왜 취업준비생 끝나고 취업하면 퇴사준비생 된다, 퇴준생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것도 좀 조사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년층 실업률 에서 1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1년 동기간 동안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어, 전에 12.4%가 최고치였네요, 작년에. 이거는 아무래도 2월 달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고용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용률을 보시면은요, 한 40%대 조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용률이 중요해요. 10명 중에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 40%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명 중 한 4명 정도가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뭐 구직 활동 중이거나 취업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면서 아 이런 생각들을 나의 나이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대구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상금의 입사 특전 공모전을 잡아라 해서 포털 잡코리아 알바몬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렐 그리고 농협손해보험에서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모전은요 사실 필수 스펙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모전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게 뭐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결과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 열정했던 그런 뭐 경험,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공모전이 소재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공모전 뭐 보통 프로젝트보다는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하고 땡인데 공모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서 이런 응시를 하라고 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문제 해결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본 경험이잖아요. 특히 그래서 공모전 할 때요, 다른 전공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보거나 연합한 학교, 그러니까 다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한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했을 때 나중에 취업할 때 꽤 좋은 소재를 쓸 수 있는 게 공모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원하는지 여기 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모전만 따로 모아서 그 어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대학 시절에 외부 공모전 한번 참여해 보는 거 상당히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혹시 압니까? 또 상금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즐겁게 파티라도 한번 할 수 있을죠. 그래서 여러분들 챙겨보시라 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갖고 온 마지막 뉴스 기사인데요. 쿠키뉴스에서 블루홀 펍지에 펍지 주식회사죠. 여기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마 지금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인센티브 최대 50억 지급이라는 기사가 나와서요,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좀 골랐는데요.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결정적 기여자 소수라고 하죠. 50억, 인센티브 50억이에요. 그리고 최소 10억 이상의 인센티브가 나갔고요. 그리고 출시 이후에 합류한 구성원들에게도 평균 3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나간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일을 하시면요, 보통 대기업 평균 연봉이 4천 한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으면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엄청난 대박의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그 어떤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리스크가 매우 크죠. 하지만 그 리스크가 크지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전된 직장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정말 유명해지고 소위 뭐 우리가 말하는 대박을 쳤을 때 들어오는 경제적인 보상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할 때 리스크 테이킹이 곧 돈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전에 지금 온라인 그 소셜 커머스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 온라인 쇼핑몰로 바뀐 그런 쿠팡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제가 여기 취업 컨설팅 했던 친구 같은 경우도요, 이 친구가 거기 들어간 건 아니고요, 나중에 다른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직원이 한 5명, 6명 압구정동에서 삼겹살집 하나 소셜 커머스 50% 걸려있던 시절에 면접을 보고 왔었어요. 그럴 때 입사를 했으면 비슷할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크지만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성공하면 본인도 상당히 높은 직위와 괜찮은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젊은 나이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거 싫다고 포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친구 지금 되게 그 쇼핑을 할 때마다 아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 취업을 할 때요, 이런 벤처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회사들이요, 리스크를 테이킹했을 때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요, 상상 이상의 여러분들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리스크가 매우 커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업데이트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